우리처럼 미국의 동맹인데 민간국가 지정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유일합니다. 적성국가들이죠. 네, 다 적성국가들이거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나 그렇죠. 뭐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유일하게 동맹 중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이 낙인이고요. 네.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뭐 1월에 한 거를 1월에 몰랐다고까지는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런 일 대사관에서 해봤기 때문에 네네. 무슨 미국 정부 내에서 조용히 하는 일을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알지는 못하지만 네.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더 문제는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는데도 그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계속 별게 아니다, 아직 안 정해졌다,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안이하게 본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 확정이에요. 네. 발효 날짜만 좀 나중이지 네. 정해진 겁니다. 내달 15일.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그 원인으로 돌아가서 원인에 맞게 대처해야 바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 제거돼야 되는군요. 그 원인의 사항들이. 그렇죠. 원인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핵무장론을 여권에서 저러고 있고 또 대행정부도 전혀 지금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네,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비상계엄 해가지고 만들어진 혼란도 이 이유라면 빨리 이 혼란을 수집하는 헌정절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자꾸 일주일, 이주일 늦어지고 이러면 해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빨리 해야지만 네. 우리가 해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이 남탓 잘하잖아요. 네. 거기 그 예. 아주 그냥 종특인데 거기서 이 민간국가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화들짝 놀랐는지 이거를 또 민주당 탓, 이재명 탓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 답답해요. 반미주의가 야당의 대표라서 갑자기 민간국가로 지정됐다. 반미 뭐 여기 이것저것 다 끌어와서 지금 또 탓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위성락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민간 국가를 지정하는 기준이 5가지가 있네요. 네. 국가 안보 위협, 네, 핵 비확산 우려, 네, 그리고 지역 불안정성, 네, 경제 안보 위협, 네. 테러 지원. 네. 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멀리 있었고 네. 저희는 적성 국가도 아니고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거를 받았는데 이 제가 이분 필립 그 골드버그 그 바이든 행정부에 네. 있었던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의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대통령실 인사에게 요구를 했다. 계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네. 한국 평판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인은 저기에 있는데 지금 또 오늘 전우영 작가님께서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국민의힘 권영세가 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은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명 사회에서는 미친 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는데 네. 정신병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건 이 사회 전체가 미쳐 있다는 증거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진짜 이게 당에서 하는 방송인데 그러다 보면 상대 그 비대위원장에게 그 권영세라는 의원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발언했어요. 본인의 평소 점잖으려고 했던 그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요즘 발언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대응 잘 안 했는데 네. 미쳐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네. 특히 그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이 대단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본회의에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했어요. 이것은 사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80여 분이 공동 발의를 해서 네.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 들어설 때 발의를 했었는데 그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발의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막 대안으로 그러니까요. 발의를 해서 통과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한미동맹 지지안이 본회의에 통과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걸 했었는데 이런 것들로 봐도 우리가 한미동맹에 대한 네. 대단히 중시 여기고 있거든요. 사실 예전이든 지금 우리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한미 동맹은 다 중시 여기고 특히 진보 정부에서는 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히 하면서 주변국가 잘 지내는 정책을 늘 써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저쪽에서는 툭 하면은 흠집을 잡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네. 미국은 한국의 진보 보수 정부하고 다 동맹 강화를 위해 일해 왔는데 비핵화 부분에서는 민주당하고 미국의 입장이 훨씬 더 잘 들어맞습니다. 네, 네. 민주당은 충실한 비핵화, 네. NPT 체제 하에서의 비핵화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민주당과 그 부분 협력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호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 지금 여당 쪽에 많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지금 꺼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이렇게 민감국가 드러났군요. 지정으로 표명이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요. 황당하고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다 싸지로 노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수습해야 되는 게 우리의 또 몫이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 지금 얘기했지만 골드버그 전 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콜롬비아나 필리핀, 쿠바 이런 데도 근무하고 아주 권위주의적인 이런 데도 했는데 네. 그때 쭉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나라에서 계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국익을 추락하고 그리고 그거 알려고 또 정부 관계관한테 전했을 때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으로 신뢰관계로 있었는데 완전히 신뢰관계가 깨진 이 대표적인 사례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데 민주주의의 무너뜨리는 그 구테타, 친위 구테타나 내란에 대해서는 기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나라하고는 동맹 관계를 미국은 하질 않아요. 그럼 이런 거야말로 동맹을 파탄내고 있고 그 파탄내는 세력과 같이 내란을 동조하는 국민의힘에서 핑계가 될 게 없으니까 네. 또 기승전 이재명. 정말 너무 사랑하네 진짜. 너무 사랑하네. 지독합니다 아주.